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겨우 7개월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왜 제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고 도무지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빠르게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서 경악을 했고 제 부모님에겐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은 단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아빠 성격의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가는 단순하게 이혼하는 걸로 안 끝나고 일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이곳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고 그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을 시댁에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남편이 나이는 36이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시부모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25평 전셋집을 얻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집 보러 다닐 때 저희 생각보다는 시부모님의 입김이 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큰돈 지원해 주시는데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제 회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불만 없이 시어머니께서 골라주는 집 중에 한 곳을 신혼집으로 정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석 달 정도는 나름 신혼부부처럼 꽁냥꽁냥하게 지냈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는 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15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석 달이 지나자마자 그동안 신혼이라 봐주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우리 집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내일 가겠다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더니 남편 통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으시고는 그 뒤론 수시로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보더라도 시부모와 자주 마주치다 보면 감정 상할 일이 생기는데 허구한 날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항상 꼬투리까지 하나씩 잡으셨어요. 청소하는 것 하나 빨래 정리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도 아니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조금 멘탈이 좋은 편이라서 웬만한 쓸데없는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거든요. 냉장고 정리부터 서랍에 양말 속옷 정리하는 것 하나까지 다 잔소리를 하셨지만 어머님이 제 앞에서 뭐라고 하실 때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님 가고 나면 남편 불러다. 아까 들었지?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아무리 제게 잔소리해도 정작 움직이고 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니까 아무리 뭐라 하셔도 집에 남편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애가 없었고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집이 텅텅 빕니다.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마다 퇴근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는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5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 있다 가시는 바람에 남편 없이 저 혼자 어머님을 상대해야 할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어머님과 둘밖에 없는데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까지도 어머님 성에 안 차면 혀를 찢찢 차십니다. 특히 주방 양념통에 MSG 조미료 보이면 눈을 뒤집고 환장하면서 너 이게 뭐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이런 거 먹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던데 그런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은 맛이 없다고 잘 안 먹으려 하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집에서 물건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손발이 꽁꽁 묶인 기분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사준 집인데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뭐 어떠냐는 식이라서 세상에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고 거기에 손버릇까지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림을 못해서 집안이 엉망이라며 대신 정리해주는 거라고 거실 서랍도 뒤지고 안방에 제 드레스룸까지 들어와서 저와 남편의 옷도 함부로 만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는데 평소에도 누가 제 물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어머님,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안방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안 들어오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제가 뭐라 하던 말을 곱게 들으실 분이 아니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와 계셨는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어머님께서 제가 평소에 집에서 즐겨 입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면전에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 물건을 뒤지는 것도 모자라 함부로 입는 건 너무 싫어서 그 옷은 어머님이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내버렸습니다. 제가 특히 싫었던 건 제 드레스룸과 옷장 서랍을 다 뒤지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생겼는지 감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를 발견하면 얼마 주고 샀는지 대놓고 캐물어봐요. 너 이번에 바지 새로 산 거 예쁘던데. 나도 하나 살까 하고 얼마에 샀니? 백화점에서 샀어? 제가 돈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이것저것 물어보다 본인 생각에 좀 비싼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사냐고 하시는데 제 용돈 아껴서 사는 거라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자기 아들이 버는 돈 뺏어다가 제가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뭔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원래는 제가 우리 부부 돈 관리하면서 둘이 먹고 입는 것까지 사다가 채워놨었는데 남편 옷은 아무리 새 옷을 사다 놓고 비싼 백화점 브랜드를 사더라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 유독 제 물건만 감시하면서 얼마 주고 샀냐고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래 여자들 중에서 사치가 심하거나 명품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이번에 시집 오면서 친정엄마가 너도 결혼하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필요할 거라며 작은 가방 하나 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제 나이 여자들 중에 저처럼 쇼핑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그나마 매일 출퇴근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끔 옷을 사는 거지. 인터넷에서 브랜드 없는 옷으로 사고 백화점에서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이 쇼핑만 하러 갑니다. 나름 부부 두 사람이 버는 돈의 70% 정도를 모아서 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혼하기 얼마 전 남편이랑 같이 쉬는 날에 데이트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밖에서 외식하고 모처럼 공원에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장 보기로 하면서 대형마트에 있는 옷매대에서 한 장에 7,900원 하는 티셔츠를 발견했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집에서 입거나 가까운 공원에 운동하러 갈 때 입으면 딱 좋겠다 싶어 색깔별로 3장을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봐도 정말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제가 입은 걸 보더니 싸게 정말 잘 샀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오셔서 제 옷장을 또다시 뒤지셨는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게 그 티셔츠 3벌을 보여주면서 왜 똑같은 옷을 3장이나 샀냐고 저보고 손이 그렇게 커서 살림을 어떻게 하겠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짜증이 나서 그거 한 장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 여름 내내 입으려고 산 거라고. 어머님 아들은 백화점에서 산 좋은 옷 입히는데 내가 겨우 10,000원짜리 티셔츠 산 것 때문에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저보고 어디서 도끼 눈을 뜨냐고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걸 그만두신 적도 없고 정확히 이틀 후에 또다시 저 없을 때 집에 오셔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십니다. 제 물건 만지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랑 대놓고 싸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건 똑같았어요. 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도 보고 안방 문을 잠궈놓기도 했는데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제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 쓰고 아무거나 건드리고 만지시는데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이혼하기 한 달 전부터는 제 방에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눈썹펜이나 화장실 찬장에 넣어둔 여성용품이 한두 개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집에서 막 입는 티셔츠도 사라지고 선물 받고 모셔둔 향수도 사라졌어요.
범인이 누군지 뻔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대놓고 직접 내 물건 훔쳐갔냐고 따지기엔 증거가 없으니 남편에게 대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자꾸 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진짜 내가 알면서 참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괜히 저보고 시어머니 집에 오는 게 싫다고 도둑으로 몰지는 말아달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데 이미 훔쳐가고 물건도 없는데 증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남들처럼 집에다 몰래 CCTV를 달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때 진짜로 카메라를 달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 집 안방에다 설치한다는 것도 좀 찝찝하고 시어머니가 훔쳐가는 모습을 찍게 된다면 온 집안이 완전 뒤집어지고 풍비박산 나버릴 텐데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가져가는 것도 비싸지 않은 사소한 물건들이라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제가 도저히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이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고 제가 평소에 비싼 명품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저한테 나이도 30이 넘었고 결혼도 했으니까 좋은 자리 갈 때 들고 갈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약간 무리해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 그런 가방 들고 나갈 모임도 없고 결혼식 같은 자리도 거의 갈 일이 없어서 그냥 커버에 싸둔 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집 근처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는 길에 마침 지나가던 신우와 딱 마주쳤어요. 신우는 어딜 놀러 가는 건지 한껏 꾸미고 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저희 신우는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아직 시집 안 가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가방 새로 샀어요? 저도 집에 이거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거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브랜드의 저 디자인의 가방이 흔한 것도 아니라서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뺏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가방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라 일단 빠르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장을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이 통째로 없더라고요. 커버에 잘 씌워서 모셔놨었는데 커버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 불러다가 당신 엄마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아까 당신 동생이 들고 있던 거 그 가방이 내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나중에 하나 새로 사줄 테니 모른 척 하랍니다. 친정엄마가 사준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넘어가겠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당장 나오라고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에게 내 가방 가져갔냐고 내 가방 가져가서 아가씨한테 선물로 줬냐고 소리치고 따졌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히 다 알면서 뻔뻔하게 구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천천히 이야기해봐. 신우한테 어머님이 준 거 내 가방이지 않냐고 그동안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이번 일은 완전 선 넘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고 끝까지 백화점에서 사줬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럼 저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돈 주고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직접 산 건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중고로 싸게 샀다며 가격은 잘 기억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꺼냈더니 그제서야 기껏 제게 한다는 말이 너가 한 번도 안 쓰고 맨날 옷장에 처박아 두고 있길래 가방이 아까워서 내가 가져왔다. 차라리 내 딸한테 주니까 잘 들고 다니지 않니? 어차피 너한테는 그게 어울리지도 않아.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참아온 제 서운한 감정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님 도둑이세요? 세상에 도둑년도 아니고 며느리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말대꾸 한 번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본인이 세게 나가면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설 줄 아셨겠죠? 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게 저도 성격은 있고 그동안은 정말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셨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는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냐고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도둑년? 너 진짜 미친 거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 말에 저도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하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은 쓸데없이 입씨름하는 것도 싫어서 저를 따라온 남편한테 내 가방 찾아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이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 하고 돌아와 버렸죠. 제가 집에 돌아오고 1시간 만에 남편이 제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제 물건도 가져가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이 자기 눈으로 봐도 지네 식구가 잘못한 거라서 저한테 한마디도 뭐라 못했어요. 자기 엄마가 대놓고 도둑질하고 그 가방을 자기 여동생이 들고 다녔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저보고 그냥 모른 척 하라고요? 나중에 똑같은 거 하나 사주겠다고요? 남의 돈 훔쳤다가 걸리면 그냥 그 돈 돌려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남편한테 당신 집안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하자 했고 더 이상 내 물건 만지는 것도 못 참겠다고 했어요. 당신네 부모가 사준 집에서도 더는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서 바로 집을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짐 싸서 친정에 가 있었더니 몇 시간 뒤 시모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제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걸 훔쳐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며칠만 빌려 쓴 다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과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일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 집에 함부로 안 갈 테니까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살랍니다. 진짜 저 집안 식구들은 남편이고 시모고 간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더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론 제게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긴 말할 필요 없이 빠르게 이혼 합의했고 제가 처음에 해간 혼수를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깔끔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당시에는 싸우느라 몰랐는데 신우가 가방 들고 간 날 스크래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냥 당신 동생 쓰라고 던져주고 대신 가방값까지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혼은 정말 짧고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더군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시모가 집에 찾아올 때 그때 빨리 해버릴 걸 그랬나 봐요. 원래대로면 내년쯤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간 지날수록 이혼 잘했다는 생각만 들고 아무런 미련도 들지 않네요. 커다란 똥 하나 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